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CRE 그리고 CPE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지인이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지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요새 이 CPE 때문에 문제다. 회의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CPE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래서 그때는 그냥 대충 분위기 그리고 눈치 이런 걸로 아는 척 이렇게 좀 뭉개다가 집에 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알았어야 되는 그런 용어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C가 carbapenemase 그리고 P는 producing, E는 enterobacteriaceae 였습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carbapenemas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carbapenem 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분해하는 그런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항생제를 분해하는 물질. 근데 이 항생제가요, 보통 항생제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항생제계의 끝판왕 격에 굉장히 높은 단계에 속하는 항생제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균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저것 쓰다가 안 되면은 이제 요 놈을 쓰게 되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쓰던 전통적인 항생제가 있거든요. 전통적인 항생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 쓰던 페니실린, 그리고 요새는 이제 세팔로스포린. 근데 이제 균이 같이 진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항생제를 개발해서 사용을 해서 균을 자꾸 박멸을 시키니까 얘도 진화를 해가지고 이 세팔로스포린이라고 하는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나온 겁니다. 내성균. 그걸 이제 우리가 ESBL 생성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어떤 그 약자인데요.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라고 하는 이런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를 다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에 이 세팔로스포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쓰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이 카바페넴이라는 계열의 항생제입니다. 근데 이 카바페네메이스잖아요. 그 항생제도 부숴버릴 수 있다. 부순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카바페넴이라고 하는 그런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균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엔테로박테리아ceae, 장내세균이 되는 겁니다. 이 장내세균 과거든요. 결국은 장내세균 과를 뜻하는 말인데요. 엔테로박테리아ceae라는 거는. 근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콜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장균, 그리고 클렙지엘라 뉴모네아. 요거는 이제 폐렴 막대균이라고 불리는 균인데, 그래서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균이 이 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 균들 중에서 이런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CPE, 여기에 이 카바페넴을 쓰면 안 듣겠죠.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이 카바페넴에 대한 카바페넴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또 부를 수 있냐면 CRE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카바페넴의 resistant, 내성을 갖는 그런 엔테로박테리아ceae라는 뜻이죠. 결국은 이 CPE는 CRE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바페넴의 내성이 있는 그런 걸 뜻하는 게 CRE고, 그 내성이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얘는 이 카바페네메이즈라고 하는 거를 프로듀싱 함으로써 내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CRE라고 하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제 회의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CRE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내성균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내성을 갖게 되면서 어떤 비룰런스, 독성이라든지 병원성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 정상 면역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균에 의해서 감염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여러 가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 또는 폐렴, 이게 더 심해져서 전신으로 퍼지면 폐혈증이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바페넴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끝판왕격의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써서 이 균이 죽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사율이 좀 높습니다. 40에서 50%. 이런 사람들한테서 감염이 되면 거의 절반은 돌아가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어디 있어요? 면역 저하자. 심각한 병을 앓고 있고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로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중환자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이 CRE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CRE의 경우에는 이 증상을 일으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누가 왔을 때 이 딱 그 사람의 증상을 보고서 너는 CRE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이제 새로 입실하게 되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전부 이 CRE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변 검사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면봉을 갖다가 항문 쪽으로 넣어서 스왑을 해가지고 렉탈 스왑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 CRE 여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혹시 그분이 이제 이 CRE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CRE, 그리고 이 CP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담으로요, 제가 사실은 이 CPE라고 하는 용어를 들었을 때, 떠오른 거는 뭐냐면,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CPE 바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바흐 아시죠? 바흐. 클래식. 유명한 그 음악 작곡가.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흐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예요. JS 바흐입니다. 근데 이 JS 바흐의 셋째 아들이 이제 CPE 바흐거든요. 그래서 저는 CPE라고 해서 이제 뜬금없이 이게 떠올랐는데 요 곡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CPE 바흐라고 하는 분이 그 바흐와 다음 세대와의 약간 그 간극을 좀 메워주는 그런 곡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곡들이 많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CRE 그리고 CP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